동네 골목길은 늘 그렇듯 느릿한 리듬으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바둑돌을 두드리며 옥신각신 다투듯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배경처럼 언제나 눈에 띄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강철수.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썩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파출소 앞을 서성이며 들락날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왔네, 저 양반. 파출소 근처 분식집 주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맨날 저기서 소란만 피우고 경찰들 귀찮게 하지 않나. 집에 가만히 계시지. 철수는 파출소 문 앞에 서서 새로 배치된 젊은 순경을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곤 했습니다. 자네, 신고일지 기록할 땐 사건 발생 시각부터 명확히 적어야 해. 그렇게 허술하게 쓰면 나중에 증거도 못 되는 거야. 순경은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예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곤혹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꼰대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괜히 젊은 경찰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 들어가 지난 사건들을 떠들어대기도 하니 말입니다. 아이들조차도 그를 흉내내며 놀렸습니다. 나 형사야. 증거는 발자국이야. 하며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그러나 내기도 철수는 했지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출소 주변을 맴돌며 경찰차 바퀴 자국을 살펴보고 사건 루트라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을 자주 보였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이 현역 형사라도 된 듯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 담긴 무게를, 그가 여전히 붙들고 놓지 못한 미제 사건을, 그리고 그 사건이 그의 삶 전체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를. 강철수는 젊은 시절 이름만 대면 전국 경찰들이 알아볼 정도의 전설적인 형사였습니다. 19만 7080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범죄 역시 날로 흉포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강철수는 맨몸으로 강도단을 붙잡고 한밤중 도심을 달리며 연쇄 강도를 검거했습니다. 강 형사가 오면 사건은 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감과 집념은 남달랐습니다. 동료 경찰들 사이에서도 그는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바로 한미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 도시 외곽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고 범인은 교묘하게 흔적을 감추며 경찰을 비웃듯 움직였습니다. 철수와 그의 팀은 밤을 새우며 범인을 쫓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후배 형사가 범인의 함정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자책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년 퇴직을 맞이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건 기록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집 안 서랍에는 누렇게 바랜 사건 파일이 가득했고 빛바랜 흑백 사진 속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를 끝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아직 끝내지 못했어. 철수는 매일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기웃거린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새로운 사건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혹시 아직 범인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 희망 아닌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파출소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치매를 앓던 노인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새벽녘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울며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흔히 있는 가출 사건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치매 노인 실종은 흔한 일입니다. 며칠 내에 발견되겠지요. 젊은 순경들은 그렇게 말하며
대충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종 현장을 찾아가 발자국과 흙바닥의 흔적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과거 자신이 쫓던 연쇄살인 사건의 첫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발자국, 그리고 사라진 시간대, 너무 닮았다. 그는 즉시 파출소로 달려가 경찰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과거 내가 쫓던 그놈의 수법이야. 하지만 경찰들은 웃어넘겼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예전 사건이랑 지금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그러나 철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옛 사건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현장 기록, 피해자의 신상 자료들, 그리고 지금 발생한 실종 사건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 전과 지금 사건은 시간, 장소, 피해자의 특성에서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놈이 다시 나타난 거다. 철수의 가슴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끝나지 않은 싸움. 그는 다시 형사의 본능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파출소에서 돌아와 집에 앉아 창문 너머로 조용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놀이 붉게 번지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듯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댔다. 그는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노인이 파출소를 드나드는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한때 전국에서 이름을 날린 전설의 형사였다.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동료들에게는 존경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단 하나, 끝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 사건이 늘 그의 마음속에 돌처럼 남아 있었다. 그 사건은 198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실종 사건이었다. 한 마을에서 7살짜리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국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단서는 금세 끊겼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박 형사 역시 그 사건의 책임자였다. 그는 수없이 마을을 돌며 단서를 찾았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그 실패는 은퇴 이후에도 그를 괴롭혔고 이제 노년의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한의 그림자였다. 최근 들어 파출소를 들락날락했던 것도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그 미제 사건과 관련된 자취를 좁기 위해서였다. 그가 매번 경찰들에게 묻던 질문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된 기록 속 작은 단서를 찾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젊은 경찰들은 그저 치매가 온 외로운 노인 정도로만 생각하며 흘려들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옛 서류가 가득 담긴 상자를 꺼내 방 안에 펼쳐놓았다. 빛바랜 신문기사, 당시의 수사기록, 메모지와 흑백 사진들. 그는 돋보기를 끼고 다시 한 장 한 장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수십 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작은 마을 골목길, 울먹이는 부모 눈물에 젖은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어린 소녀의 웃음. 문득 그는 한 장의 메모에서 시선을 멈췄다. 당시 주민 중 유독 수상한 증언을 했던 이가 있었다. 사건이 터진 날 이후로 그 사람 역시 마을에서 사라졌다. 당시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놓쳤던 인물이었다. 박 노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쩌면 이제라도 풀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 다음 날 박 노인은 파출소를 다시 찾았다. 경찰서장은 없는 듯했고 대신 젊은 순경들이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 김순경이 박 노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어르신, 또 오셨네요. 이번엔 무슨 일로? 박 노인은 진지하게 말했다. 옛날 사건 기록 중에 1987년 마을 어린이 실종 사건 자료 좀 볼 수 있겠나? 김순경은 난처한 얼굴을 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이미 다 폐기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없다고? 나라가, 경찰이 사건 기록을 그렇게 쉽게 없애나? 박 노인은 목소리를 진정하세요. 그 사건은 저희 세대도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중앙기록보관소에 있을지 몰라도 저희 파출소에선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박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분명 자신이 기억하는 단서가 아직도 의미를 가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젊은 경찰들은 그저 잊힌 과거로 치부하고 있었다.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순경이 속삭였다. 저 어르신 또 시작이네. 옛날 얘기 붙잡고 늘어지는 거지 뭐. 박 노인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다. 그는 파출소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변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골목길에는 노인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무슨 정이냐며 웃어넘겼고 누군가는 나이 들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낡은 수첩을 꺼내 예전 동료들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대부분은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 있었다. 하지만 몇 명은 아직 연락이 닿았다. 그 중에는 당시 함께 수사했던 후배 형사도 있었다.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나 박 형사다. 그때 사건 기억하지? 그거 아직 끝난 게 나랑 아니야. 같이 다시 들여다보지 않겠나? 수화기 너머로 한참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나도 그 사건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박 노인은 굳건히 말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며칠 후 박 노인은 작은 가방을 챙겨 옛 마을로 향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낡은 시골길을 따라 도착한 그곳은 세월이 흘러 많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지은 주택들이 들어섰고 옛 골목은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바람결에 스치는 냄새와 풍경은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천천히 마을을 걸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실종된 소녀의 집이 있던 자리에선 낯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어기 작은 슈퍼에는 여전히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노인은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신 분 계신가요? 슈퍼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 근처에 아직도 옛날부터 살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마을회관 옆에 작은 집에 사시는데 웬만한 동네 얘기는 다 아시죠? 박 노인은 곧장 그 집을 찾아갔다. 허름한 담장 너머로 흰 머리를 틀어올린 노부인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공손히 다가가 인사를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이 마을에서 일했던 경찰입니다. 혹시 1987년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구먼. 박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오래 묵혀둔 듯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요.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들 제가 귀가 어두워 헛소리한다고 했죠. 박 노인의 손이 떨렸다. 이건 기록 어디에도 없던 증언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꺼내 급히 받아 적었다. 할머니,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온 건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저쪽 마을 뒷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서둘러 걸어 내려가는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박 노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그는 오랜 세월 무너져가던 희망의 조각을 다시 움켜쥐는 듯했다. 박 노인은 할머니의 증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마을 뒷산을 찾았다. 세월이 흘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섰고 옛날에는 황량했던 오솔길이 지금은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본능처럼 기억을 따라 움직였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더듬듯 천천히 걸었다. 산길 한쪽에 작은 폐가가 보였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그러나 박 노인의 기억은 선명했다. 당시에도 그 집은 버려진 지 오래였고 아이들이 놀러 들어갔다가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곤 했던 장소였다. 여기였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박 노인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먼지가 눈에 들어왔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바닥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구석에는 당시의 흔적처럼 보이는 낡은 천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을 집어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일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뭔가 중요한 단서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몇몇 노인들이 장기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 노인은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옛 사건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다.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날 내 눈에도 이상한 놈이 보였지.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가 서둘러 산을 내려가더군. 마치 누군가를 숨기려는 듯 허둥대고 있었어. 그땐 내가 말해봤자 경찰이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입 다물었지. 박 노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으며 그 사람 혹시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대답했다. 희미하지만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어. 오른쪽 뺨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 그 말은 오래된 기록 속 한 이름과 맞아떨어졌다. 사건 당시 의심을 받았던 한 남자.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인물. 그는 사건 직후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박 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구나. 그는 서둘러 파출소로 돌아와 김순경을 찾았다. 젊은 경찰은 피곤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김순경, 이걸 봐. 증언이 새로 나왔어. 당시 수상한 인물 흉터 있는 남자 말이야. 사건 기록에 있었던 이름이지. 박 노인은 폐가 사진과 메모를 내밀었다. 그러나 김순경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그건 너무 오래된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끝났을 겁니다. 게다가 그 증언이 지금 와서 얼마나 효력이 있겠습니까? 박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법이 잊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 아이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그 순간 파출소 안은 고요해졌다. 젊은 순경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마침내 김순경이 입을 열었다. 어르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좁지만 중앙기록보관소에 남아있을 수사 파일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 노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야. 며칠 후 중앙기록에서 오래된 자료가 도착했다. 낡은 종이에 기록된 용의자의 신상, 당시 목격자의 진술, 흐릿한 사진 한 장. 박 노인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졌다. 바로 흉터난 얼굴의 사내였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용의자가 최근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는 기록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해외를 전전하다가 불과 1년 전 국내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다. 박 노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야. 아직 살아있는 범죄야. 박 노인과 김순경은 용의자가 살고 있다는 동네를 찾았다. 작은 공단 근처 허름한 집.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사람의 기척을 드러냈다. 김순경은 망설이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가 영장 없이 이곳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형사였을 때도 법은 늘 한 발 늦었지. 하지만 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뒤에서 지켜만 봐도 좋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현관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얼굴에 흉터가 선명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박 노인은 낮게 말했다. 오래됐지. 넌 날 기억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는 널 기억한다. 1987년 마을. 그 아이 내가 데려갔지 않나.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박 노인은 문틀을 붙잡았다. 손은 떨렸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내가 저지른 일을 기억할 거다. 그리고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순간 김순경이 다가와 급히 상황을 제지했다. 어르신,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체포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거다. 피해자 가족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 아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야. 남자는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수십 년간 묻어둔 죄책감이 드러나는 순간처럼. 김순경은 이 장면을 보고 결심했다. 이건 단순한 노인의 망상이 아니다. 진실이 여기에 있다. 그날 밤 김순경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올렸다. 젊은 세대가 마침내 노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박 노인은 다시 파출소로 향했다. 눈밑은 어두웠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다. 김순경이 가져온 자료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현재 주소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사라진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역시 오래전 병으로 작고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형제 하나가 여전히 인근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박 노인은 오래된 기억 속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실종된 아이의 형, 사건 당시에 아직 중학생이었던 소년. 그는 경찰서를 찾아와 발이 달도록 애원했었다.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경찰 아저씨들, 우리 동생 꼭 찾아줘야 해요. 박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도 그때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소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는 김순경과 함께 피해자 가족의 집을 찾았다. 작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자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긴장감이 밀려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누구십니까? 박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옛날 마을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얘기를 다시 드리러 왔습니다. 남자는 순간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제 가족은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끝내 술에 의지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평생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울분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 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진실을 전했다. 그때 제가 당신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범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직 모든 증거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묻히지 않았다고. 남자는 눈물을 꾹 참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박 노인은 오래된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어깨 위에 놓였다는 것도 알았다. 며칠 후 경찰본청에서 수사 기록이 다시 검토되었다.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실종 사건 자체는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박 노인과 김순경은 이를 근거로 용의자를 다시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조사실에서 마주 앉은 흉터난 남자는 담담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순경이 질문을 던졌다. 당시 마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납니다. 남자는 짧게 잘라 말했다. 박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가 기억을 안 난다 해도 나는 기억한다. 아이가 사라지던 날 넌 검은 코트를 입고 황급히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목격자가 증언했다. 내 얼굴의 흉터도 선명히 기억한다고. 남자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곧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깟 옛날 얘기를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법은 끝났잖아요. 당신들 같은 노인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박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맞다. 법은 끝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양심은 끝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이 땅을 떠돌고 있을 거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한 넌 평생 자유롭지 못할 거다. 남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박 노인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는 추궁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넌 내 선택을 하게 될 거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조사실을 나서면서 김순경이 물었다. 어르신, 방금 그 눈빛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죄는 감출 수 있어도 눈빛은 감출 수 없지. 이제 마지막 퍼즐만 찾으면 된다. 며칠 뒤
파출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바로 그 용의자였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술에 취해 아이를 건드렸다. 겁이 나서 산속 폐가에 두고 도망쳤다. 아이가 살아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다. 경찰이든 세상이든 내 죄를 알리고 싶다. 편지를 읽던 순간 파출소 안은 고요해졌다. 김순경은 놀란 표정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다. 박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며칠 후 피해자 가족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었다. 남자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의 짐이 내려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드디어 동생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게 됐군요. 그 아이도 이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지요. 박 노인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세상은 늦게라도 진실을 드러낸다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은 험하고 고단했지만 끝내 정의를 외면하지는 않았지. 밤이 깊어 파출소를 나서며 박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너에게 조금이나마 사과할 수 있구나. 미안하다 아이야. 그리고 고맙다. 이 늙은 형사를 끝까지 지켜봐줘서.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듯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평화로웠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 뒤 파출소 앞마당에는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다. 피해자 가족이 박 노인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다. 남자는 꽃다발 하나를 건넸다. 투박한 손길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다. 형사님 아니 어르신, 당신 덕분에 제 동생의 억울함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늦었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야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박 노인은 꽃을 받아들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끝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네. 하지만 이렇게라도 동생의 목소리를 찾아줄 수 있어 다행일 뿐이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늘 파출소를 들락날락하는 괴팍한 노인쯤으로만 알던 박 노인이 사실은 전설의 형사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심지어 마을 아이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형사 할아버지라 부르며 질문을 쏟아냈다. 할아버지, 진짜 도둑 잡을 때 총도 쏴봤어요. 그때 범인 얼굴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박 노인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총보다는 눈이 더 무서운 법이지. 그리고 범인의 눈빛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다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주제는 노인의 삶과 정의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무대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박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평생 형사로 살았고 많은 사건을 봐왔네. 때로는 정의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절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늦게라도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네. 노인들의 눈가가 젖어갔다. 박 노인은 담담히 이어갔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은 고단했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은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진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네.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네. 그날 강연이 끝나자 많은 시니어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늘 짊어진 고독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희망이자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느 날 밤 파출소에 급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마을에서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은 야간에만 움직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강도 행각까지 벌이고 있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던 김순경은 무심코 말했다. 이럴 때 어르신이 도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그 말에 박 노인은 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직 썩진 않았네. 한 번 더 뛰어볼까? 이틀 후 그는 김순경과 함께 범인을 잡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 오래된 경험과 날카로운 직감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마을 외곽 어두운 골목길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자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저놈이다. 발소리에 주의해. 범인은 예상대로 노인의 집 창문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박 노인은 조용히 다가가 그림자를 붙잡았다. 순간 범인이 몸부림쳤지만
박 노인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다. 이 늙은이 손에 잡힌 이상 넌 못 도망간다. 잠시 뒤 김순경이 달려와 범인을 제압했고 결국 사건은 무사히 해결되었다. 파출소로 돌아온 후 김순경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직도 현역 형사 같으세요. 박 노인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몸은 늙어도 눈과 마음은 늙지 않네. 정의를 향한 직감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야. 이번 사건은 신문에까지 보도되었고 지역 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은퇴한 전설의 형사 다시 범인을 잡다. 라는 제목이 실리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짜 노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존경받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 봄날 박 노인은 파출소 마당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한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순경이 다가와 앉았다. 어르신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지난 사건도 해결했고 동네 분들도 다 어르신 존경해요. 더 이상 무거운 짐 지실 필요 없어요.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조금은 내려놔도 되겠지.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경로당 아이들이 달려왔다. 형사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진 찍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경찰 되고 싶어요. 박 노인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솟아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사과와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 나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면 되지. 늦었지만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 노인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나는 오랫동안 한을 지고 살았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살아있었다. 나는 이제야 평화를 얻었다. 늙었다고 해서 쓸모없어진 건 아니다. 남은 세월 동안 나는 작은 빛이 되어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리라.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였다. 그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한을 짊어진 노인이 아니었다. 세상과 화해한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의 형사였다.